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운영이라고 하고요. 현재 두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. 12년 전에 급성 백혈병 투병을 했었고요. 지금은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행복한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네, 하루도 제가 현역으로 이제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신체 검사를 할 때 양쪽 눈의 시력이 2.0, 2.0이었거든요. 그 정도로 일단 저는 좀 시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교통 이정표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에 뭔가 이끼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더라고요. 피로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하루 이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안과에 가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양쪽 망막에 염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 젊은 사람이 이 한쪽의 눈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양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드문 일이다라고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에 암세포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실감이 됐어요.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그 응급실 밖에 의자에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병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을 한 거는 총 6개월 정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보통 백혈병의 치료 과정이 이제 그 암세포를 없애고 이제 건강한 사람 골수를 기증받아서 이식을 해서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백혈병의 치료 과정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그 골수 기증자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나타나서 저는 6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하고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집에서 좀 무리하지 않고 이 타인과의 접촉 같은 경우도 좀 피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치료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항암 자체가 이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면역세포까지 다 죽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일단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. 잠을 자다가 머리가 간지러워서 머리카락을 긁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제가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새벽이 됐을 때 청소 도우미 분께서 그 침대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고 되게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어요. 이 이식을 받기 그 전에 그 가장 독한 항암 치료를 합니다.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나 이 면역력을 확 떨어뜨려 놓고 새로운 골수를 이식하고 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이 골수가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암 치료했었던 그 항암제가 얼마나 독했는지 딱 주사를 맞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체류탄을 맞은 것처럼 이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더라고요. 눈물, 콧물 나오고 막 침 질질 흐르고 항암 치료할 때 보름 동안에 이제 저는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낮 2시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. 항상 낮 2시만 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한 12시나 오전 11시 되면 그때부터 그 공포감이 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. 근데 또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혈액 검사를 좀 하더라고요. 보름 동안에 그 혈액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팔뚝에 혈관이 잘 보이질 않아갖고 막 손등 또 막 발등에서 그때 이제 그 혈액을 채취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손등과 발등은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. 그때 너무 좀 아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. 암병동에 이제 병실에 올라갔을 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6급의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시고요.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고지혈증과 이제 뇌졸중 환자분이셨어요. 그래서 이런 부모님이 이제 저를 병수발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상황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도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었고요. 그 병실이 10층이었는데 이제 너무 제가 비관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좀 창문을 열고 진짜 나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화장실 창문을 딱 열었는데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
그래서 박해창은 제가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빠르게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. 열심히 회복을 해서 건강해져야 되겠다. 제 친구들이 이제 병문안을 왔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책 한 권을 던져주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책이라고 하면은 라면 먹을 때, 뜨거운 거 먹을 때 이제 받침대로만 쓰는 용도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었거든요. 내용이 절실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. 이제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바에는 그 친구가 주고 간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자.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상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다시 제가 건강해지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다시 건강해지면 남들 다 갖고 있다라는 식스팩도 한번 가져보자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회복을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가 여행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이제 병원에서 즐거운 상상을 할 때 이곳저곳 막 가는 상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8개국 나라 이상을 여행을 했었고요. 그때 제가 그 즐거운 상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저에게는 이 백혈병 투병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보통 환우분들이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좀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힘들거나 아팠던 부분들을 잘 극복을 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10대 때 그 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17살 때 저는 이제 안무가김 래퍼로 음반 활동을 좀 했었고요. 저희 20대는 정말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만 하고 20대를 보냈었고요. 남자 나이 30에 저는 이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줬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제가 그 백혈병 투병이 없이 물론 건강하게 살았어도 됐겠지만 그 백혈병이라는 그 투병을 통해서 저는 이 의지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알게 됐고 백혈병 투병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일단 본인이 부담을 하는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의료복지 체계가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병원마다 그 사회복지기구가 있더라고요. 저도 골수 이식을 받을 때 그 사회복지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이 의료 구호 관련된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면은 이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완치된 이후의 삶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런데 백혈병 환우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백혈병을 투병하시고 계신 분들과 완치되신 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도 만약에 그런 자리가 조금 이렇게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백혈병 환우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병 중이신 환우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또 이런 정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환우분들께서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사실 모를 때도 있어요. 그럴 때 이 환우회를 통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제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우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정보를 제공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투병 중인 환우분들에게 사실 그 긍정적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지금부터 나는 다시 건강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상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도 투병 과정 중에서 운동을 빼놓지 않고 했었는데요. 그 운동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그 근육량이 빠지면 또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의 이제 근육량을 유지를 또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만약에 보내신다면 투병 이런 과정들은
무난하게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, 또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도 투병을 할 때 완치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. 희망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지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모든 환우분들 파이팅입니다. 절실히 상상하라. 어느덧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다.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실험만 준다. 이운영이라고 하고요. 12년 전에 급성 백혈병 투병을 했었고요. 행복한 4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